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101.1MHz KBC 마이 FM 백운기의 시사 1번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첨예한 정치 이슈 1대1 맞수 토론으로 풀어보겠는데요. 1번지 뒷얘기 코너 오늘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사이 좋으시죠? 네. 뭐 이야기하다가 나가고 이런 거 없죠? 오늘 후반부에 이용섭 광주시장 전화 연결이 있어서 오늘은 좀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봅시다. 박진영 교수께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좀 계셨는데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선대위 구성되면 또 이재명 후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제가 도움을 미흡 하나만 드려야 되겠죠. 네.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주 4일제 이거를 꺼내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설익은 제안인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것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 이슈. 정책 가지고 좀 싸워야죠. 네네네, 예. 그런데 오랜만에 정책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니까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근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준비가 안 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기초단체장을 했거든요.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상권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통하고요. 우리가 표현을 이제 음식점 총량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하나의 조정이죠. 총량제라고 이제 규제가 아니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걸 공론화 시켜보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영업을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현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는데 구조조정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논쟁해야 될 단계가 온 겁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되는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초창기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지금 논쟁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제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는 이재명 지사 이거 왜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35%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잖아요. 박스권 탈출을 하려면은 과감한 걸 꺼내 들어야 돼요. 일반 평이한 이슈를 꺼내 들면은 안 돼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굉장히 핫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게 논쟁적 사안에서 몰라서서 꺼내 들었을까요? 아니죠.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꺼내 든 거죠. 저는 박진영 교수 말에 거의 동의하면서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꺼냈을 때 그럼 효과가 무엇이냐 손익계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영업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보다 높은 나라 이탈리아예요. 그렇다면 20%를 겨냥했는데 실제 여기 딸린 식구들, 종사하는 산업의 인구를 다 합하면은 상당히 높아요. 예. 그걸 겨냥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끌어내면서 지금 대장동 이슈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대장동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 우리 이슈 경쟁 한번 해보자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그 효과를 노리면서 저는 일타쌍피를 노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펜은 또 뭐냐. 지금 그런 논쟁적 이슈를 꺼내면서 이른바 찬반 논쟁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집중시켜내는 그 효과까지 저는 같이 노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슈도 전환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 음식점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렇죠. 이런 그 신호를 메시지를 보내고. 줌으로써 지지도 유도하고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박진영 교수 그랬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찬성하는 분들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약간의 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향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숫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의 강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는 하나의 전략적 정책으로서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의도는 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참 납득이 가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음식점 허가를 이제 정부가 한다. 지금은 신고제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최수영 신고제입니다. 교수. 네. 그런데 이제 총량제를 둬서 네. 뭐 몇 개 이상은 못 짓게 한다. 이제 다 찼으니까 허가 그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음식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국가가 막겠다.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표현을 불나방처럼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상대로 또 상처를 줬다. 그렇죠. 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량한 국가는 선량한 규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선량한 규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3법에서 봤듯이 결국은 서민만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규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규제는 매우 위험하다. 문제만 남다 하는데 지금 심지어 기본소득조차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꺼낸 것은 저는 보기에 선거 전략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뭐 하다가 이것도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잘한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세다는 것과 과격하다는 사실 한 끗 차이, 반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 청년 창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식당 창업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공유 주방 이런 게 있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규 진입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냐? 헌법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은 지금 이 아마 이제 본선에 가면 갈수록 이런 점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 정말 대중적 정서적 공감대가 담겨 있느냐 예.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했느냐 이런 준비가 철저하냐 이런 점들은 아주 센 검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뭐 최수영 교수 일타쌍피 한 끗 차이 상당히 전문 용어 많이 쓰시는데 교수도 좀 칩니까? 아니 저는 사실 비전문가가 원래 전문가 흉내 내는 법입니다. 박진영 교수 선량한 국가를 믿습니까? 국가의 원래 출발이 선량한 국가는 아니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폭력의 독점 기구이기 때문에 권한으로서 누른다는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최수영 평론가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억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점을 우리가 새로 개업을 할 때는 조정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이슈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슈가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총량제나 허가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논쟁거리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보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탈리아 말씀 잘하셨어요. 스페인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영업에 대해서 컨설팅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지방정부가 많은 곳이 스페인이에요. 이탈리아도 관광산업 때문에 그렇고 스페인도 관광산업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마 사회적 물꼬를 틈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당장 법을 안 만들더라도 조례라든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에 물꼬를 텄다. 이슈를 던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슈의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보시기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광주가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거든요. 호남 쪽에서. 예. 최수영 교수도 네. 같은 생각입니까? 갈 겁니다. 아마 저 타이밍을 대신 1일이냐 2일이냐를 놓고 좀 저울질 하겠죠. 왜냐하면 3, 4일부터는 여론조사 돌아가는데 1, 2일이 당원 투표거든요. 그 타이밍을 저는 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갈까요?
31일은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못 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1일이나 2일 중 하루 택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병민 대변인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선 끝나고 간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인 아니지만 그것이 저는 내부의 혼선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득실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게 된다면 경선 전에 분명히 가죠.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저도 전에 갈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그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들, 청년층들에 대한 여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표를 뺏어온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는 거 맞고 계란 던지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서 죄악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일은 저는 뭐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환영받지 않는 것 재고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또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오전 11시면 항상 우리가 만나는 장소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